반갑습니다. 오늘은 여행 상품 개발, 그 중에서 플랫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플랫폼은 무엇일까요? What is platform? 잠깐 영어를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The commonality between Microsoft in the PC market, Google in the online market, and Apple in the smartphone market is a platform company using a platform strategy. 즉, 마이크로소프트는 PC를 도구를 이용했고, 구글은 온라인 마케팅 시장을 플랫폼으로 이용했고, 여러분 스티브 잡스 애플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마케팅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플랫폼 회사들은 기존에 있는 도구를 이용해서 그 사업을 확장했다는 것이죠. 즉 없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에 더 조화를 이루고 결합을 해서 시장을 개척했다는 것이죠. 원래도 대표적인 가장 강한 것은 여러분 구글 하면은 유튜버의 그 플랫폼이 대표적인 예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그 Society of the Human and Company 컴퓨터에서 바로 자료를 제가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플랫폼의 기능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플랫폼 펑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약 한 7, 8가지를 제가 정리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컴퓨터에 하드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기능,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서비스 기능이 있고, 네 번째에 complicated concept, 복잡한 구조들이 이제 있습니다. 컨셉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플랫폼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플랫폼에 또한 새로운 분야를 끊임없이 개척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그 유튜버를 통한 그런 그 콘텐츠 개발에 많은 다양한 분야들이 있죠. 그 다음에 비즈니스맨들을 위한 또한 미팅이라든지, 모임이라든지, 일단, 약 한 7, 8가지 정도로 기능을 물론 더 있습니다만은 핵심적인 한 7, 8가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플랫폼 기능들이 뭐가 있습니까? 흔히 쓸 수 있는 거, 우리 한국에서는 쓰지 않는데, 제가 오늘 새로 아시는데, 페이퍼, 페이지라든가요? 새로운 건데, 그래서 트위터, TGIF라 그러는데, 땡스기빙, 프라이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트위터, 구글, 아이폰, 페이스북, TGIF라고도 합니다. 아마존도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여러 가지 그러한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현상을, 이것은 우리 그 관광에다가 한번 우리는 한번 정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 분야에서는 특히 패키지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FIT 프로그램이 있는데, 오늘날에는 단체로 여행을 가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물론 비용이 들더라도 가족과 함께 패밀리 투어, 요즘에는 FIT, Foreign Independent Tour, FIT, 이것이 예전에는 75대 반대였는데 지금 역전이 돼가지고 FIT가 75%, 패키지가 한 20, 30%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그룹으로 FIT 예전에 그랬었다면 지금 현재는 반대로 패키지가 그렇게 되고 있고, 개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족 소그룹 물론 이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래서 약 한 75%. 그 다음에 에어텔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항공하고 항공 비행기 티켓 플러스 호텔, 이것은 에어텔이라고 하는데,
약 한 6%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에. 이 데이터는 약 한 2015년 아웃바운드 토리스트 서베이에서 조사된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더 나가서 그러면은 오늘날의 투어리즘 플랫폼과 투어리즘 플랫폼과 투어리즘의 서비스의 발전, 어떻게 투어리즘과 투어리즘 플랫폼과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이게 투어리즘이 앞으로는 이 테크놀로지하고 주로 서비스, 즉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이란 사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됩니다. 이는 여행사에서 관광자들에게 근무 시간에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로봇, 챗봇 시대에 그걸 메모라이징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태국을 간다 그러면 태국에 대해서 관련된 것을 인포메이션을 로봇가 다 설명해 줍니다. 유튜버에서도 이게 예를 들자면 실방에 채팅방에 들어왔을 때 나이트폿이라고 있습니다. 누가 왔습니다. 댓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 대신 사람이 하지 않고 대신 로봇가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관광지 현장에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으로 웹을 깔려 있다. 아니면은 우리가 컴퓨터와 관련 기능하고 이렇게 연동되어 있을 경우에 그 자리에서 바로 그 관광지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쉽게 안내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보자. 여행에 대한 정보가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전자 기술과 함께 결합됐을 때 그 시너지를 가질 수 있고 그런 발전, 관광 상품 개발을 그와 연동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또한 그러한 예를 들어서 이런 기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펑션 기능들이라는 오퍼레이션이 있는데 즉 다시 말하면은 거기 유저들이 어떤 시스템에 대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있는데 한 10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로봇하고 관련된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로봇이라든지 컴퓨터,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상품들이 지오그래피, 예를 들어서 관광지에 대한 지리 안내라든지, 그 다음에 관광지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가격을 산출한다든지, 상품을 계산해서 원가를 입력했을 때, 그게 바로 그 기능에 의해서 가격이 산출된다든지, 3박 4일, 4박 5일, 5박 6일 그 데이터만 입력한다 그러면은 가격이 산출 쭉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 여기서 직원들이 오퍼레이션 뜻은 뭐냐면은 즉 수술하다, 영어로는 수술하다, 작동하다는 뜻도 있는데 의사들 병원에서 말하는 것은 해부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해부하다. 살을 드러내가지고 안에 간, 쓸개, 냉장 이런 거 다 있는 거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꼬매내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여행 상품도 그 패키지 종합 선물 세트 여행 상품 구매를 하면 그 안에 호텔도 있고 여행사 식당도 있고 가이드도 있고 관광지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해부를 한번 쪼개보면은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가격을 산출하고 스케줄을 만들고 원가를 계산하고 일정표를 잡고 예약을 하는 이런 모든 종합 기능들이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데이터만 입력한다 그러면은 가격이 산출된단 말이죠. 그런 것이 이제 오퍼레이션 기능인데 앞으로 이제 그러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상품 개발하는데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누가? 로봇, 챗봇 이러한 것이 이제 기능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대표적인 예는 우리가 알겠지만은 지금 로봇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희가 4차 산업인데 위험한 것들 다루는 것 뭐가 있지 않습니까? 화재 났을 때 우리는 실시간 언제든지 화재. 저희 이제 삼촌이 이제 얼마 전에 은퇴를 하셨는데 거기 소방서에 근무했었어요. 30여 년간. 근데 항상 편할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이렌 소리만 나고 막 깜짝깜짝 놀라고 항상 긴장하고 잠을 그러는데 이제
은퇴했으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서 그 위험 상황이 있을 때 그 불을 누가 끄러 갑니까?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로봇가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그 잤을 때 24시간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하는 것이 뭡니까? 뭐 CCTV라든지,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 그 경보 시스템이라든지 알람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이제 그게 로봇이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뭐 우리가 그 유튜브도 알지만 알고리즘이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데이트해주고 많은 수많은 데이터들이 그 입력된 것을 거기에 콘텐츠로 올리는 것을 이거 계속 업데이트 해주고 해준다는 거죠. 시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상품을 올린다든지 콘텐츠에 대한 걸 그러는 것이 사람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한 많은 기능들, 즉 다시 말하면은 안내를 해준다든지 경비를 세운다든지 위험한 것을 대신해 준다든지 이것이 로봇가 한다. 그 챗봇 시대.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접목시킨 것이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와 그다음에 그 전자 기술과 그다음에 관광 상품 기술을 접목한다는 거죠. 이랬을 때 더욱더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상품 개발을 무궁무진하게 더 많이 할 수 있고 또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뭐 요즘에 이제 그 외국인들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딱 왔을 때 어떤 것을 하냐면 뭐 영어가 안 돼요, 중국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국적 언어를 그 클릭만 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뭐죠? 인터프레이터 통역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외국인이 우리나라 말이 안 통해요. 기사도 말 안 통하고 각자 또 예를 들어서 외국인도 말이 안 통하고 그랬을 때 그 기능을 통역기를 통해 가지고 그걸 한다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딱 보여주는 거죠. 그 나라 말에 딱 클릭을 하면은 이런 이제 편리한 시대에 굉장히 그 관광 비즈니스는 더욱더 효율적으로 또 컨비니언스하게 대부분 언어 장벽이 엄청 크는데 그것을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ICT 개발에 이제 관광공사에서 굉장히 많은 그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투자를 하고 개발하고 있고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있고 이런 중소기업들이 계속 그런 부분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많은 빅데이터를 이용한다든지 그래서 그 데이터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다음 뭐 개인 데이터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고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고 이러한 것에서는 이제 오늘날 데이터를 요즘에 그 빅데이터도 요즘 많이 뜨고 있는데 분석하는 거, 애널라이즈 분석하는 걸 굉장히 앞으로는 이제 그런 사업들이 그런 비즈니스들이 굉장히 많이 또 발전하고 그런 전망이 발그레하고 봅니다. 통계를 하든지 분석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기업체에서 그걸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장 조사를 한다든지 사업 분석을 한다든지 먼저 그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또 뭐 이거 선거 때도 보면은 여론조사, 데이터 계속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적합한 그걸 이제 효율성을 솔루션을 찾는 거죠. 자, 우리는 우리 플랫폼의 메인 펑션에서는 이제 트래블 플래너라든지 챗봇 아까 말씀드렸듯이만은 여행을 스케줄을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챗봇이 그것을 또 그걸 대행해 준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인디비주얼 특히 이제 여행 계획을 할 때 이제 많은 것을 스케줄을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가이드 없이도 그러한 ICT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간다면은 편리하게 여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플랫폼은 오늘날의 투어리즘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의 관광자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ICT 여행을 기반으로 해서 관광객들과 에 대해 기여를 해주고 있고 또한 로컬 관광 산업에도 굉장히 혁명을 가지고 올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한국의 규모가 인포메이션이 굉장히 국가 그다음에 큰 빅데이터 4차 산업의 시스템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저, 그, 저 관광 산업의 그 아주 편리성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개인 관광객들에게 굉장히 편리한 것과 그 다음에 집에서나 외국 어디에서나 이러한 그 ICT 접목이 오늘날에 굉장히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저는 한번 그 놀랐어요. 예전에 사실 처음 우리 강남에 우리 형님이 살고 계신 내국에서 와가지고 있는데 집에서 뭐가 맹맹 소리가 나요. 진짜 출근 다 하는데 저 혼자 이제 그때 논문 쓴다고 있었는데 다 왜지 보니까 그 인공지능이죠. AI라 그러나요? 인공지능 거기 그 전자청소기가 맹 돌아가는데 제가 처음 봤거든요.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계속 문턱 넘어갈 때는 맞고 이게 돌고 돌고 다 청소하고 그 다음에 제자리에 탁 들어가더라고요. 얼마나 편리해요. 요즘에는 세탁기, 그 다음에 그 뭐 공기 정화기, 그 다음에 그 인공지능으로 한 그 AI,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세탁도 이렇게 드라이 건조시키는 거라든지 식기세척기라든지 시간을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세이브가 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다 수동으로 했는데 반해서 그러한 그 테크놀로지를 통한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관광산업은 사실상 교통 질서와 우리의 생활의 편리성을 가져옴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나아간 시간이 우리는 더 있고 그러한 여가 시간을 이제는 예전에 노동이 줄을 이뤘다면 이제는 여가를 줄을 더 하기를 선호합니다. 갈수록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래서 이제 저기 유럽이나 미국 특히 그런 분들은 평생을 뭐 크루즈를 타는 것이 소망을 하고 있고 여름에 그 바캉스를 가기 위해서 1년 내내 노동을 한다 그럽니다. 그만큼 그 여가와 레저 노동에 물론 신성이 했었다면 이제는 그러한 것을 자기 자신에게 이제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행의 가장 큰 핵심은 실질적으로 그 직접 보고 듣기도 하지만은 직접 참여해 보는 것이 파티스페이트 참여 관광 그걸 경험하고 예를 들어서 체험해 보는 여행이야말로 진짜 가장 큰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것입니다. 번지 점프를 한다든지 패러글라이딩을 탄다든지 그 다음에 그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 뭐 마을에 원주민들과 함께 뭐 바베큐 파티를 하고 그들과 함께 뭐 하루 숙박을 체험한다든지 이러한 체험 관광 출입 우리가 그 수학여행을 출입이라 하거든요. 무슨 필드 출입이라 하거든요. 현장에 가서 직접 경험하고 그렇습니다. 뭐 직접 또 뭐 실습도 직장을 구하기 전에 미리서 그뭐 2달간 정도 실습을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 탐험 경험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 4차 산업 시대에 관광 산업도 발전하고 이제 정말 어려운 지금 국면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코어 땡땡으로 인해서 많은 실업자가 발생했고 특히 항공이라든지 여행업계는 정말로 많은 실행이 갖고 있는데 9월달까지도 이게 이제 정말 아직은 다들 지금 정부에서 주는 그러한 실업급여가 그것이 됐는데 9월 말까지 지나면은 굉장히 좀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빨리 이런 상황이 국면이 전환돼서 빨리 좀 종식됐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보지만은 그러나 뭐 미국에서 뭐 방송이라든지 보면은 내년 1년 후에 정도가 돼야지 새로운 제약 약품이 개발돼서 될 거라고 그러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오늘 상품 개발이 단순한 그냥 우리가 수기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자시대, 4차 산업시대에 맞는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자, 오늘 상품 개발에 대해서 그러면은 제가 많은 상품을 개발해 봤습니다. 근데 제가 한 2-3가지 정도를 제가 먼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여행 상품을 개발하는 데서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기존에 있는 상품보다는 남들이 하지 않는
가지 않는, 경험하지 않는 이런 상품을 개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중동 상품이라든지 러시아 상품이라든지 중앙아시아 상품이라든지 극동 상품이라든지 뭐 발틱 상품이라든지, 왜냐하면 상품은 새로운 기존에 있는 상품들과 차별화가 돼야 됩니다. 그 스트러글 포 익지스턴스란 말은 생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경쟁에서 우위를 할 수 있는 후발주자는 뭡니까? 기존에 있는 상품과 뭔가 차별화가 돼야 되고 달라야 되는데, 똑같은다 그러면 뭐 리퓨테이션도 없고 광고도 안 돼 있고 후발주자고 무엇으로서 그들한테 경쟁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좀 모험적이지만은 최초의 러시아 상품을 제가 개발했습니다. 겨울의 러시아 상품 아무도 가지 않아요. 그러한 그 혁신에, 그래서 볼쇼이를 보려면 겨울에 가야 되거든요. 오리지널 볼쇼이를 보려면 여름에 가면은 다 여름에 볼쇼이가 두 개가 있는데 여름에 다 해외로 공연을 갑니다. 그 지역에 있는 뭐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남들과 차별화하는 전략으로 상품을 기획을 해야 된다. 상품 개발해야 된다. 상품 개발함에 있어서 시장 조사를 분명히 또 해야 돼요. 직접 가보지 않고 그냥 남의 상품만 보고 베껴갖고는 현장 감각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차별에 대한 상품 개발을 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직접 가서 인스펙션하고 뭐 시장 조사하고 거리하고 시간, 그 다음에 그 안전하는가 이런 사전 전반적으로 충분히 검증하고 테스트 해온 후에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상품 개발에는 보통 우리가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 도입, 성장, 성숙, 쇠퇴 이렇게 네 가지 사이클로 계속 돌아갑니다. 어떤 제품이든지 이러한 것을 반복되어 있죠. 왜냐하면 새로운 상품이, 신상품이 나오면은 경쟁업체들이 또 나오고 이제 홍보되고 알려주고 그러면은 가격이 이제 최대의 가치로 이제 가격을 인정받았지만은 정점에 도달했을 때 많은 경쟁자들이 나타날 때 그때는 어떤 쇠퇴하면서 하강 국면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랬을 때 새로운 신상품도 뭐 만들어 놨단 말이죠. 이제 그때 만들려면 늦죠. 만들어 놓은 것을 출시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충분히 팔렸다 생각했을 때, 예를 들자면 삼성 S20인데 지금 뭐 이제 나왔는데 바로 출시 또 뭐 몇 개월 후에 한다 그러면은 기존의 상품은 이제 시장에서 매매를 당하는 거죠. 새로운 신상품을 누구나 찾게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충분히 그 시장에서 이렇게 경쟁력이 있을 때까지는 버티다가 경쟁이 떨어졌을 때 새로운 상품을 또 꺼내서 또 시장에 출시하는 것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여행 상품은 일단 차별화적 전략을 가지고 그 다음에 시장 조사를 충분히 해야 되고, 예. 또 안전해야 되는 것도 물론이지만은 안전해야 되고 가격 경쟁력이 또 있어야 되겠죠. 가격 경쟁력. 너무 비싸면 안 돼요. 물론 뭐 중동 상품은 유니크한 거, 뭔가 좀 새로운 거 없는가, 뭐 서부장님 뭐 새로운 거 없어요? 뭔가 특별한 거, 진짜 여유 있고 시간 있는 분들은 색깔 있는 거, 새로운 걸 찾습니다. 뭐 새로운 거, 기존에 있는 상품과 차별화될 수 있는 색다른 거, 뭐 색다른 거 없느냐, 그런 분들은 새로운 상품을 언제든지 갈망하고 가고 싶어 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은 경쟁력이, 시장에서 경쟁 있는 상품을 개발한다. 두 번째, 반드시 인스펙션을 가서 시장 조사를 충분히 한다. 세 번째, 경쟁력 있는 상품이 된다. 물론 이거는 그 모든 층을 커버하지 않지만은 그 정말 여행 마니아들을 위해서는 비싸더라도 꼭 가야 되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가격이 차별하고 다른 데와 비교가 안 될 때는 비싸게도 먹힙니다. 꼭 가야 될 수요층이 있습니다. 물론 뭐 대중은 아니지만은 그러한 그 마니아들, 여행 마니아들은 그 비싸더라도 가보지 않은 지역에 대한 상품을 선호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었어요. 어느 분들은 뭐 이게 그 그린랜드라든지 뭐 알래스카라든지 뭐 그런 저기 그 아이슬란드 이런 쪽에 그 로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상품을 내지만 많이 팔리지는 않겠죠. 그러나 상품 사상 대중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런 자기만의 이제 그 시장의 그 회사의 타겟이 정해지는 것이죠. 아니면 뭐 특수적인 상품을 나는 우리 회사는 하겠다. 아니면 나는 등산적으로만 하겠다. 아니면 우리는 뭐 그냥 그 일반 패키지 상품. 그러니까 패키지 상품이라는 것은 이제 경쟁력이 저기 그 다품종 뭐 다량 생산이니까 경쟁이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뭐 다품종, 소품종, 뭐 다량 생산, 소품종, 소량 생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그 시장에서 그 가격 경쟁의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수익이 없으면은 대행사는 정말 밑빠진 독이 물붓기 쉽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그 타겟을 공략하고 시장 조사를 분명히 하고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야 된다. 특별히 안전해야 된다. 이러한 것은 이제 그 상품 개발하는데 이제 고려해야 됩니다. 자, 상품 개발을 만들었다 가정했을 때 이제 시장에 출시하고 우리가 이제 관광자들 고객 입장에서 상품을 고른다는 입장을 봤을 때 이러한 것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턱대고 상품이 새로운 거라고 그냥 돈 지불하고 계약서 쓰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꼼꼼히 계약서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뭘 봐야 되냐? 첫 번째, 계약서 볼 때 보험이 들어있는지 예를 들어 중동 같은 데 보통 제가 2억 정도 보험을 들고 가거든요. 5천 원짜리 안 들어요. 보통 동남아는 뭐 갖고 5천만 원짜리 들지만은 2억 정도 제일 비싼 보험을 들고 그 다음에 그 포함사항에 있는지 포함되지 않았는지 인클루딩이 있는지 익스클루딩이 있는지 뭐 예를 들자면은 전액 옵션이 있는지 뭐 낙타 탄다든지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선셋 크루즈라든지 기타 그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포함되는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왜냐면은 그거를 잘 확인 안 하고 갔을 때 현지 가서 또 경비를 달라 그랬을 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충분히 그러한 것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호텔은 시내 중심지에 있는지 아니면 그 멀리 막 1시간 공항에서 1시간 반, 2시간 크라나도 비행기에서 늦게 왔는데 비행기 타고 늦게 왔는데 피곤한데 계속 가도 끝도 없이 쫙 외곽에 있나든지 그러니까 시내 중심지에 있는 호텔인지 그런 것을 체크해야 됩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말씀 보험이 얼마짜리 들어있는지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옵션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호텔은 시내에 있는지 멀리 있는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컨펌 시트를 받아야 됩니다. 컨펌 시트를 받는데 컨펌 시트에는 파이널 컨펌 시트라는 컨펌 시트가 뭐냐면 확정서입니다. 확정서 안에 거기에 이제 보면 나와 있어요. 현지 주소, 호텔 주소, 그다음에 식사 메뉴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것도 아무것도 보다 않고 거기 가면은 그대로 이제 식사가 진행되는지 그 다음에 그대로 되어 있는 호텔인데 갑자기 호텔이 바뀔 수는 안 되거든요. 바꿔버릴 수도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이드 전화번호라든지 현지 버스라든지 그 다음에 주소 전화번호가 반드시 거기 있어야 됩니다. 그게 파이널 컨펌 시트거든요. 그러니까 파이널 컨펌 시트가 일어나기 전에 계속 그 인원 줄고 늘고 호텔이 바뀌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 조율하는 가운데 그러나 마지막 떠나기 전에 그걸 받습니다. 그걸 받고 나서 바뀌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서비스가 처음에 컨트롤 계약하는 거하고 이제 차이가 되는 것이죠. 자, 꼼꼼하게. 자, 오늘 시간 정리를 다시 한다 그러면은 호텔 상품을 기획하고 만듦에 있어서 첫 번째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든다. 그 다음에 시장 조사를 충분히 직접 가서 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 안전한 걸 체크를 하고 타사와 함께 경쟁력 있는 가격인가를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이 상품이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시장 수요에 지금 뭐 국한되는가? 여름에 우리나라 사람들 여름에 더운 나라는 갈 수 있지만 여름은 겨울에 추운 나라 안 가거든요. 예전에 한번 핀란드 상품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산타클로스 마을. 일본에서는 정말 대박을 쳤는데 우리나라도 한번 해봤는데 실패 들어갔습니다. 모집을 했는데 항공사하고 연합을 해서 상품을 개발하는데 모집이 안 됐어요. 한 뭐 7, 8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일본에는 비행기가 없어서 날렸는데 막 산타크로스 마을 지금 하면 많이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빨리 서둘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 시장 수요에 그 나라의 국민성과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보고 피서 개념이 반드시 있습니다. 추울 때 우리나라는 절대 추운 나라를 안 간다. 더울 때 추운 나라는 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름일 때는 저기 호주로 가죠. 뭐 여름에 더울 때 더운 나라 갑니다. 방콕 가죠. 동남아 쪽으로는. 근데 제일 많이 겨울에 동남아 방콕 많이 가죠.
추울 때 더운 나라를 많이 갑니다. 그런데 추울 때 추운 나라는 안 가요. 그 상품이 일본에서는 먹히는데 우리나라는 안 먹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검토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상품이 완전히 개발됐을 때, 가격이 이제 붙었을 때 드디어 이제 여행 상품으로서 이제 인정받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상품입니다. 어떤 상품이든지 가격이 들어가 있어야지 그 상품으로서 기능을 발휘하는 겁니다. 어떤 상품이 가격표가 없으면 그 상품이라고 우리는 자 단정하지 않죠. 영어로 상품은 이제 머천다이스라고 하는데, 내 때로 가격이 이제 붙어 있는 거죠. 프라이스가. 그렇죠. 그래서 상품을 이제 개발해서 이제 뭐 판매할 때 이제 보통 이런 네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까? 보통 이걸 포피라 그러는데 이제 뭡니까? 프로덕션 상품을 생산하고 프로덕션. 그다음에 어떻게 그걸 홍보하는데 이제 프로모션. 그다음에 이제 또 뭡니까? 플레이스. 장소에서 모브 투 모브 플레이스 장소에서 이제 거기 유통을 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유통하기의 마지막 단계에 이제 제품을 이제 포장해가지고 거기다 가격을 붙이는 거죠. 영상품은 무형의 상품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격을 막 99만 9천 원, 인간의 심리적인 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상품이 출시가 됐을 때, 이 상품이 이제 우리는 소비자 입장에서, 즉 고객 입장에서, 이제 여행자들 입장에서, 관광자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제 관광 분야에 있는 사람으로서 소비자라고 표현하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관광자, 관광객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여행자, 여행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상품이 이거를 그 분석을 해야 되는데 가격이 합리적인가, 그 다음에 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포함되어 있는지, 불포함상, 포함상, including, excluding이다 그러는데 그 영어로는 옵션이 들어가 있는지, 선택 관광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그 다음에 보험은 얼마짜리 들어있는지, 필요에 따라서는 유럽에서는 자동차가 뭐 10년 이상 올드하면 중간에 쓸 수 있죠. 자동차가 몇 년식인지, 최신형인지, 최소한 5년 이내의 자동차인지, 그 다음에 또 뭐 식사는 뭐 이제 뭐 포함되어 있는지, 보통 유럽은 아메리카노 아침 식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아침 식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컨펌 시트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확정서인데 그 안에 가이드라든지 전화번호, 그 다음에 호텔의 전화번호, 뭐 식당 무슨 메뉴 이런 거가 이제 그 다음에 가이드 운전수의 전화번호,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지만이 이제 마지막 파이널 컨펌 시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는 뭐 계속 바꿀 수 있지만 우리가 떠나기 전까지 그걸 확정서를 받고 그 확정서대로 일정이 진행되는지를 꼼꼼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런 것을 체크를 하지 않고 갔을 때는 뭐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거기 갔을 때 황당하게 이게 포함이 안 됐습니다. 돈을 내라 그러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계약서를 보지 않고